안녕하세요. 오늘은 오금 현대아파트 재건축 추진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2020년 3월 서울시 3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오금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및 견광 심의안이 보류되었었는데요. 그 자세한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3월 18일에 열렸던 도계위에서 오금 현대아파트가 상정되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보류입니다. 총 면적이 32,150평에 달하고 공공기업 면적은 1,770평, 높이 제한은 35층, 세대수는 임대 380가구를 포함한 2,383세대를 계획한다고 안을 냈었는데요. 이 안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서울시 도계위에서 보류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건 공문의 첫 페이지입니다.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라고 되어 있죠. 자, 심의 결과는 보류입니다.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도시건축 혁신사업 추진 관련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도시건축 혁신사업 추진 관련해서 이번에 상정된 안이 2019년 4월에 도시건축 혁신방안 추진계획에서 지향하는 계획으로 보기 어려워 인근 공동주택단지 재건축을 도시건축 혁신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점을 고려해서 도시건축 혁신사업으로 추진을 해라 라고 했고요. 그간 공공건축가 자문을 거친 점을 고려해서 도시건축 혁신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과연 도시건축 혁신 방안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서울시는 2019년 3월 도시건축 혁신 방안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프로세스 관리라는 측면과 건축 디자인 혁신, 아파트 단지 도시성 회복, 사전 공공기획이라는 큰 테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전 사전 공공기획부터 사업 시행 인가까지 전 과정을 공공이 책임있게 관리 조정하는 뉴 프로세스를 도입한다라는 게 취지입니다. 특히 정비사업이 신속히 결정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에 평균 20개월 정도 소요되었던 기간을 10개월로 줄이고 심의 횟수도 3회에서 1회로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단지별 맞춤형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거고요. 역세권 아파트, 즉 저희 단지 같은 경우는 상업, 업무, 주거가 결합될 수 있도록 하고 생활 가로변, 도로겠죠? 생활 도로와 맞닿은 아파트는 저층 부에는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고 오픈 스페이스 등을 설치해서 누구나 이용 가능한 생활 공유 가로로 조성하기로 한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 속 섬처럼 단절되고 폐쇄적인 아파트가 아닌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슈퍼블록은 쪼개고 일대 지역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지구 단위 계획으로 확대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성냥갑 같이 획일적인 아파트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 현상 설계를 공모하고 비용 일부도 지원하기로 한다라고 합니다. 특별 건축구역 지정을 병행하고 연면적 20% 이상 특화 디자인 설계를 통해 창의적인 디자인, 건축 디자인 효과를 극대화한다라는 게 이 도시건축 혁신 방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보시면 도시건축 혁신을 위한 뉴 프로세스라고 나와 있지요. 사업 시행 인가 전 모든 정비 사업이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공공기획으로 건축 설계까지 보완해서 프로세스를 진행한다라는 게 도시건축 혁신 사업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면 첫 번째는 도시건축 혁신사업 관련하여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안에 고려해라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 정비기반시설 계획 및 공공기업 관련해서는요. 단지 내 기존 도시계획시설, 이 도로, 단지 내 도로는 필요성도 일부 인정이 되지만 폐지 쪽으로 가닥을 하도록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라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 단지 서쪽에 있는 완충 녹지는 필요가 없으니 지향하는 쪽으로 검토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서측에 있는 완충 녹지를 없애게 되면 감소되게 되겠죠. 공원이. 그런 것들은 타 공공시설, 뭐 공공임대라든지 생활 SOC라든지 일단 지역 필요시설 등으로 전환시켜라 하고, 공원은 저희 단지 북동쪽에 한 곳만 배치해라 이런 식으로 내놓으셨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20%는 어떻게 하라?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도시건축 혁신 방안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장에 가시면 이번엔 교통처리 관련해서입니다. 차량 진출이 뮤치는 현재 학교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정 위치로 조정해라 라고 나와 있고요. 재건축에 따른 세대수가 증가되죠. 그러니까 교통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교통 처리 계획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라 라고 했고요. 자, 공공보행 통로 같은 경우는 방위역, 버스 정류장, 학교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저희 단지 동측에 있는 도로들은 보도 폭이 다릅니다. 그래서 통학로를 고려해서 적정하게 검토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이 및 경관 계획 관련해서입니다. 저희 단지가 아시다시피 양재대로와 오금로를 끼고 있는데요. 그 간선도로 주변의 적정 가로 경관 형성 측면에서 건축을 배치를 하고 스카이라인을 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오금로는 조망가로 특화 경관지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접한 주동의 높이는 하향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경축이라는 것은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을 말하는데요. 개수를 줄이라고 합니다. 줄이되 다만 양재대로 쪽 조망은 충분히 늘려서 실효성 있게 계획을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북서측 방위역에 연접해 있는 부분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라. 그 다음에 광장을 조성해라. 또는 특화된 인면 계획을 검토해라 라고 했고요. 지하철역은 단지 내부로 들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계위에서 저희 정비계획안을 보류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현재로 돌아와서 지난 21년 3월 12일에 오금 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는 재건축준비위원회 위원장과 감사를 선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공고를 한 공고문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앞으로 이 두 분께서 저희 재건축 추진을 위해 애써주실 것으로 믿고요. 향후 올해 연말, 빠르면 가을까지는 재건축 정비계획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 많은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작년에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보류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브리핑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